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왜 그럼 체포영장 신청했냐 이 얘기인데,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청할 수밖에 없죠. 한두 차례도 아니고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걸 했었던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저에게 발언한, 유튜브에 나가서 발언한 게 뭐게 대단하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요, 전 상당히 엄한 거라고 봅니다. 공직자가 이렇게 민주당 뭐 좌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보수의 전사다 이런 표현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보다 더 중요한 발언이 어디 있겠어요? 공직자로서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대단히 엄하게 봤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조사하려 했던 것인데 출석에 불응했고, 따라서 영장을 신청한 거라서. 감사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주의 조치 내렸거든요. 네. 고발한 것도 아니고 징계한 것도 아니고 주의 내린 건데 이거를 굳이 체포해서 수갑 채워서 우선 물론 뭐 법적 테두리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으로 보면은 취임한 다음 날 탄핵 소추되고 본인이 임기가 이재명 정부가 왔지만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았는데 내보내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만들고 또 그 법에 의해서 면직된 다음 날 저렇게 수갑 채우고 체포까지 돼서 끌려가는 모습, 누가 봐도 저 정치 보복 이 냄새가 좀 강하지 않느냐. 지금 일단 경찰은 3회 이상 체포에 불응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언으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런 혐의로 해서 3회 이상 조사에 불응하면 통상 체포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실무상으로는 이제 그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응하지 않았을 때 네. 뭐 한두 차례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사유를 이제 소명을 하면 이제 그 사유를 좀 들어주긴 하거든요. 수사기관에서도 뭐 어떤 일정 때문에 바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연장을 해주는데, 네. 근데 세 차례 정도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할 수가 있고, 그 이제 절차가 이제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도 이 수사기관에서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지금 발부가 된 거거든요. 그럼 네. 법원에서도 이 출석을 불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유가 있다라는 게 이제 소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당한 그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고, 정당하게 발부된 이제 영장에 따라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 체포가 또 부당하다라고 또 보기는 어려워서, 사실 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한다라고 뭐 이게 인터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뭐 부당한 수사, 뭐 부당한 체포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게 뭐 부당하고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얘기인즉슨 뭔가 소명이 됐으니까 발부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해서 뭐 6번 뭐 이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3번 이상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불응이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 우린 한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조사에서는 일단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제로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출석을 불응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으로 뭐 종료가 됐습니다. 경찰이 6회에 걸쳐서 그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맞는데, 자택에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는 등기를 수령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을 해서 집에 없었고, 바깥 분께서도 집에 없어서 등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등기는 아마 수령이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과장하고 구두 협의를 딱 한 번 했는데, 수사과장에게 이진숙 위원장이 왜 사전 일정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팩스 출석 요구서를 보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건 허위 공문서에 가까운 공문서 작성을 통해서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일 바로 체포 적부심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 쪽의 변호인의 얘기를 지금 직접 들어봤는데, 내일 바로 체포적부심 신청할 예정입니다라고, 저기 지금 저 얘기가 어젯밤 9시가 좀 넘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어제 말한 내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체포적부심 바로 신청이 할 거다라는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체포적부심은 이제 신청이 들어가면 한 48시간 이내에 열어서 이 심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오늘이 3일이니까
5일 안에는 이게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네. 이게 이제 3차례 이상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부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심리하는 물론 이제 판사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체포적 부심을 심리하는 판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각할 가능성이 너무나 이제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 체포적 부심을 실무에서 신청하는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조사를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석방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뭐 혐의가 중대하다라고 하면은 뭐 구속영장까지도 이례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적부심 자체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은 데다가 신청을 해도 뭐 법관은 다른 법관이 이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이게 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약간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쪽에서는 아니 억울하다. 우리는 그동안 조율을 해왔었고 그리고 다 일이 있었다. 최근에 27일에 우리를 불렀는데 그때도 우리 굉장히 바빴어요. 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냐.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 그날의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이죠. 네. 국회 본회의장 이날 이 조직 개편안 필리버스터가 계속 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조직 개편안 안에 뭐가 있었느냐? 방통위가 폐지가 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생기는 그 안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난 여기에 내 거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필리버스터 나는 앉아서 다 들었다. 이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최창일 교수님.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여러 번 부르고 했어도 내가 다 국회에 가고 일하느라고 못 간 건데 연락을 안 받은 것도 아닌데 체포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날은 이제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제 법이 네. 통과되는 날이니까 거기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니까 위원장이니까 거기 참석해야 되겠죠. 답변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면 출석 요구서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전날의 그 상황 가지고만 얘기하는 건 전 논리적 그 합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차례 불응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원에서 볼 땐 체포영장이 집행할 만한 그러한 발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왜 그럼 체포영장 신청했냐 이 얘기인데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청할 수밖에 없죠. 한두 차례도 아니고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걸 했었던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저에게 발언한 유튜브에 나가서 발언한 게 뭐게 대단하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요. 전 상당히 엄한 거라고 봅니다. 공직자가 이렇게 민주당 뭐 좌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보수의 전사다 이런 표현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보다 더 중요한 발언이 어디 있겠어요. 공직자로서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대단히 엄하게 봤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조사하려 했던 것인데 출석에 불응했고 따라서 영장을 신청한 거라서 그 당일날에 저 문제 가지고만 해서 체포영장 신청이 잘못됐다. 발부된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이 6번이나 불렀는데 안 갔다는 건데 9월 27일 그날 하루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오히려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앞에 5번은 그럼 왜 못 갔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했다면 과연 체포영장까지 또 이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럼 또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아까 이경민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사실 이 신청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많지도 않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또 받아들여져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경찰이 대망신을 당하는 거죠. 무리하게 체포를 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체포영장도 따로 있지만은 또 구속영장 청구도 48시간 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 검사가 구속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검사 단계에서도 기각할 수 있을 가능성도 많고 체포영장도 저는 오히려 그 받아들여져서 석방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너무 6번을
출석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네. 6번을 아마 경찰이 판사한테 얘기할 때는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은 다 빼고 거절했다는 것만 또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판사가 다시 보면은 판단을 다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체포까지 될 상황이 아닌 게 감사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주의 조치 내렸거든요. 네. 고발한 것도 아니고 징계한 것도 아니고 주의 내린 건데 이거를 굳이 체포해서 수갑 채워서 우선 물론 뭐 법적 테두리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으로 보면은 취임한 다음 날 탄핵 소추되고 본인이 임기가 이재명 정부가 왔지만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았는데 내보내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만들고 또 그 법에 의해서 면직된 다음 날 저렇게 수갑 채우고 체포까지 돼서 끌려가는 모습 누가 봐도 저 정치 보복 이 냄새가 좀 강하지 않느냐. 누구라도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의 뜻에 어긋나면은 얼마든지 저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수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미 민주당과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 민주당과 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그간에 쭉 걸어온 길을 좀 같이 좀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일단 처음에 여기 8월부터 좀 보죠. 2024년 8월, 작년 8월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게 9월에 가서 이 9월에 가서 이 좌파 집단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라는 이런 이번에 이 논란에 이 발언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관련해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2025년 7월, 지난 7월이죠. 감사원이 이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의 조치를 줍니다. 그리고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고발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에 조직 개편안이 아예 통과가 되죠. 이 조직 개편안 안에는 방통위가 폐지되는 안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실제 이 법이 공포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자동 면직, 위원장 측에서 자동 면직이 됐고 그리고 그 이튿날인 어제 집 주차장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최창일 교수님. 네. 이게 사실 추석 연휴에는 또 밥상머리 민심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럼 또 마침 아까 뭐 윤영걸 대표님이 말씀드린 체포된 타이밍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 추석 연휴 시작 그 직전 날 오후 4시에 또 체포가 됐다. 또 약간 묘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일단 뭐 체포영장이 그 신청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발부됐기 때문에 네. 경찰은 영장에 따른 집행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교롭게 추석 이제 바로 연휴 시작하기 바로 전날 그야말로 추석 전야에 이제 저런 영장이 집행됐으니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굳이 그렇게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고래의 명절인데 이 고유 명절에 저렇게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게다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좀 부차적인 얘기라고 봐요. 수사기관도 그렇고 이제 공권력이라는 게 날짜를 봐서 명절이라고 안 하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감안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전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역시 상당히 논란적이긴 해요. 지금 워낙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저런 발언이 있었고 당시 탄핵이 된 후라 하더라도 이제 물론 나중에 기각은 됐어요. 네. 탄핵 기각은 됐는데 헌재에 의해서 공직자 신분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 게다가 그거에 대한 발언 때문에 고발이 됐고 민주당과 시민단체 고발한 거 아닙니까? 고발이 됐으니까 그걸 수사기관은 수사하는 것이고 하기 위해서 불렀고 응하지 않았고 영장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됐어요. 물론 나중에 체포적 부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체포적 부심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논리 같은 거 또는 정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발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명분은 없다. 저런 얘기가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가 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했던 건 어쨌든 선거법이나 공무법 위반으로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 집행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 집행했잖아요. 그 이하도 아니다. 과도하게 왜냐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워낙 정치적인 논쟁을 유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이지 영장에 따른 집행을 했던 것이다. 너무 이렇게 과하게 얘기할 건 없다라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네.